미국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후방석 조종사 WSO 무장사도 구했다라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란은 미군으로부터 사상 최대의 폭격을 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무장사를 이란이 생포했다면 그렇다면 또 달라질 것도 없죠.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부담 없이 이란을 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F-15라고 하는 전투기는 미국에서는 과거에는 하위급 전투기입니다. F-15하고 F-16이 미 공군이 운영하는데 적하고 싸울 때 적기가 더 어려운 표적이죠. 잡기에. 적기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면은 아주 많은 무기, 정교한 무기를 실어야 되고 또 나는 적진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비행기가 기름을 많이 셔야 되니까 커집니다. 그래서 대형 엔진 2개를 넘어서 F-15를 만들었어요. 하고 적기를 막 싣고 가서 적기를 잡아주면 그러면 좀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이제 있는 사람은 지상에 사는 거 아닙니까? 지상에 있는 표적들, 쟤네들 뭐 지휘부라든지 이걸 때리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많은 전투기를 보내야 되니까 값싸게 그 대형 엔진 1개를 넣은 전투기를 만든 게 F-16입니다. 그래서 F-16은 F-15에 2개짜리 엔진을 하나 넣었으니까 반이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F-16이 쫙 때립니다. 그런데 자꾸 작전을 하다 보니까 F-16이 가서 때릴 수 있는 거는 비행기가 작으니까 적잖아요. 그러니까 F-15도 적기를 잡는 공대공으로 쓰는 게 있는가 하면 적진을 때려 부수는 지상 폭격을 하는 전폭기로 만든 게 그게 F-15 중에서도 E입니다. E 버전, F-15E. 그래서 요거는 별명이 F-15는 이글인데 요건 스트라이크 이글이라 그래요. 지상을 때리는 걸 스트라이크 작전이라 그러거든요. F-15K에는 지상 폭격을 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그래서 앞에 조종사가 한 명이 타고 그것은 파일럿더라 그러죠. 뒷자리에 또 한 명이 타는데 그건 WSO 웨폰 시스템 오피서인가? 우리는 그냥 무장사라고 번역합니다. 앞에 조종사는 막 조종하고 교신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무장사는 미사일을 쏘거나 대형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F-15E는 좌석이 둘입니다. 지금 F-15E를 대한민국이 도입해서 대구에 있는 공군 비행기지에 우리 배치해놨죠. 우린 이걸 F-15K라고 부릅니다. 조종사가 2명인데 전방석에 있던 조종사는 어젠가 그저께 구했다 그러고 또 한 명의 조종사는 몰랐는데 오늘 미군이 구했다고 합니다. 자, 미군기들이든 어느 나라 공군기든 적지에 들어가다 보면 위험한 걸 하는 거잖아요. 격추되거나 사고로 추락합니다. 그런 추락하는 조종사들이 잡히면은 심리적으로도 기분이 안 좋고 또 조종사를 한 명 키울 때마다 돈이 굉장히 들어요. 숙련된 조종사 하나 키우려면은 공군산학교 졸업시킨 다음에 소위 계급 달고 기본 입문 비행 과정이라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그때 우리 같은 경우는 KT-100이라고 하는 초동 훈련기로 훈련시키죠. 그 다음에 또 몇 개월간은 우리 KT-1 훈련기 있죠. 중등 훈련기로 또 훈련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T-50 고등 훈련기로 또 몇 개 훈련시키는데 이 T-50 훈련 끝나고 나면은 2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친구들이 중위를 달아요. 중위 달고 그 다음 또 뭐 하는가 하면은 TA-50이라고 하는 전술 입문기라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정만 한 거고 그때부터 이제 폭격도 하고 뭐 직접적인 전투를 연습하는 걸 TA-50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위 고참 때 자기 기종을 받아요. 너는 F-15 몰아라, F-16 몰아라.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그걸 기종이 바뀌었으니까 또 운전하는 법, 조종하는 법 배우고 작전하는 법 배우다가 그러면서 이제 조종사가 됩니다. 그래갖고 내가 F-15를 몬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못 모니까 어리버리 하겠죠. 그것도 한 몇 달 몰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대위가 되려면 쏘이 달고부터 만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나온 친구들은 군대를 안 가죠. 우리 일반 대학 나온 사람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보다 3년 어리다고 보면은 27쯤부터
만 나이는 한 25시로 볼 수 있겠다. 그때부터 이제 대위가 되는데, 대위도 중고참이 돼야 제대로 이제 비행기 몰거든. 그래서 조종사를 하나 만들려면 사관학교 교육 4년을 빼고도 대위가 될 때까지 소위 1년, 중위 2년, 3년 지나죠. 대위도 한 2년 지난다 그러면 5년. 그러니까 10년쯤 돼야만 조종사 하나가 나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조종사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종사들을 구출해 옵니다. 추락해 옵니다. 이 전투기에 들어가는 이 의자는요, 조종석은 영국의 마틴 베이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듭니다. 이렇게 뭘 많이 아는 척 하냐 그러는데 하실 수 있는데 저는 T-50 개발사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그게 사출이 되면은 밑으로 떨어질 때 낙하산이 펴지고, 그래서 조종사는 땅에 떨어지면은 무전으로 자기 위치를 딱 때린 다음에, 근데 무전을 그 적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차고 그냥 숨어버려요.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아군의 위치를 파악해서 가는 겁니다. 이 찾으러 가는 부대가 뭔가 하면 서치 앤 레스큐라고 그래요. 서치는 탐색, 레스큐는 구조, 탐색 구조대인데 서치 앤드 레스큐 줄여서 싸라고 합니다. 싸 공군에는요 특수전부대가 2개 있어요. 육군에는 특전사가 있고 해군에는 UDT라고 하는 여단이 있죠. 공군에는 여단급이나 이런 사령부급 부대는 없고 뭐라 그래야 되나, 육군으로 비교하면 대대급 부대로 싸 부대가 있고 CCT 부대가 있습니다. 싸 부대가 바로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적진에서 구해오는 부대입니다. 그러면 CCT는 뭔가 하면 컴뱃 컨트롤 팀, 그래서 이건 더 육군 특전사 해군 UDT를 넘어서는 부대인데, 이 친구들은 헬기나 또는 걸어서나 해상으로 적으로 전쟁 나기 전에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은 뭐 위성으로 표적을 잡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서 봐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꼭 찍어야 할, 적이 위장으로 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탁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하고 전파를 알려주면 아군기가 와서 때리는 겁니다. 컴백 컨트롤 팀. 지난번에 아프간에서 한국 군 철수할 때인가요? 미군 철수할 때 우리 수송기가 갔었죠. 그때 검은 안경 딱 쓰고 이렇게 간 특수부대 요원들이 바로 공군의 CCT 요원들입니다. 컴백 컨트롤 팀. 그거하고 싸가 공군 특수부대인데, 싸가 헬기가 가야만 착륙하거나 레펠로 조종사를 끌어올리잖아요. 이 싸 부대는 헬기를 타고 가는데 그 헬기는 막 적하고 싸우기 위한 헬기가 아니니까 사람을 구하는 장비를 했기 때문에 HH를 붙입니다. HH-60 블랙호크를 쓰거나 또는 날개가 2개 달린 회전 날개 있는 CH-60 대신에 HH-47 이런 걸 타고 들어가죠. 근데 이 헬기는 한밤중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 침투가 가능합니다. 야간 침투 고글이라 그래서 물안경 같은 걸 탁 쓰면요, 한밤중에도 그 호랑이나 사자가 먹이 사냥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 각도가 좁아서 잘 보진 못하죠. 멀리는 못 보죠. 이게 없으면 넓게 보는데. 그래서 그 HH 헬기 조종하는 사람들은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HH를 탄 싸 부대가 들어갈 때는 그 부대가 들어갈 때 거기에 또 적 육군들이 있기 때문에 육군을 잡는 부대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공군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A-10이라고 하는 공격기가 들어가서 이게 지상에 있는 뭐 탱크든 뭐든 보는 대로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 또 공군기가 들어가서 주변을 쫙 폭격을 해버립니다. 뭐 어떤 경우는 육군의 공격 헬기 아파치 AH-64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특수작전인데 이렇게 작전을 했네요. 지금 보니까 미국이 이 지역에 이 무장사를 구할 때 광범위한 폭격을 하고 그다음에 정밀한 사격을 했다는 거는 A-10기가 들어가서 싹 쓸었다는 거고, 그 틈에 싸 부대가 들어가서 이 조종사를 딱 구출해서 돌아 나왔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없다. 이제 쿠웨이트로 빠져나왔답니다. 뭐 몇 사람 다친 사람, 뭐 피격 다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총알을 혹시 맞았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자꾸 흘러서 오늘이 4월 5일 저녁 6시 15분이네요. 미국 시간으로는 8시간 빼면은 지금 어떻게 되나? 오전 한 10시쯤 되나? 계산이 금방 안 되네. 4월 5일입니다. 이제 만 24시간 지나면 4월 6일입니다.
몇 시까지로 한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4월 6일까지 유예한다 그랬죠. 4월 6일이 옵니다. 근데 이란은요, 미국과 합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란 대통령은 이란 국민을 국가로 생각해서 미국하고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혁명수비대가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란이란 나라가요, 그동안 제재를 받으면서 석유를 팔아먹었습니다. 중국에도 팔아먹고 북한에도 팔아먹고. 그 돈이 꽤 들어왔어요. 이 돈을 혁명수비대하고 그 무슬림 혁명을 만들었던 호메네이죠. 호메네이 재단이 있어요.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재단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런 재단이 돈을 다 가져가서 걔네들이 돈을 다 써. 혁명수비대 중에서도 또 특수부대가 쿠두스군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쿠두스란 말은 페르시아 말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쫓아내고 뺏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려는 부대가 쿠두스군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뭘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하마스라든지 팔레스타인에 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자기들도 싸워온 거예요. 거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공작비로 다 쓴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자들이 돈 맛을 알기 때문에 항복을 안 할 겁니다. 이란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말 안 들으면서 둘이 한참 싸워야 돼요. 결국은 미국이란 사회가 개입해서 이란을 박살을 내야만 강력파들이 힘을 잃거든. 무조건 때립니다. 무조건 때립니다. 어떤 거래가 없었다. 노딜 선하고 때릴 겁니다. 지금 제가 미국의 힘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은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수단은 힘과 돈입니다. 많은 분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가능해요. 종교인들처럼 부처님이나 예수님, 또 마호메트처럼 사랑을 전파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력들조차도 가장 좋은 예가 절에 가보시면은 절 문 앞에 사천왕이 있죠. 당대의 무기인 창, 그 다음에 뭐 폭약 이런 거 들고 마귀, 마왕을 밟고 있는 항마상 이런 게 있습니다. 즉, 그렇게 사랑을 전파한다는 종교단체도 무력을 갖고 지키고 전파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십자군을 구성했다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으로 세상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나 일반 사회나 똑같이 무력을 사용한다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미국이 도와왔죠. 자, 이스라엘하고 가장 많이 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동안 60년대, 50년대. 이집트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 전쟁에 개입해서 결국은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인가 그거에 의해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를 수교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나라는 더 이상 안 싸워요. 아랍의 맹주가 지금은 사우디지만 그때는 이집트였고 이집트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아랍 중에서는. 아랍어 쓰고. 그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공격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댄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뭐 기독교 하시는 분들 요단강 건너가 맞나니 요단강이 뭔가 하면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이란 거는 요르단 안에 흐르니까 요르단강이죠. 근데 요르단강이 지금 국경선이 돼 있어요. 요르단강 서쪽, 이스라엘 쪽이 지금 요르단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확보했는데 이 요르단이 그걸 뺏을 수가 없어요. 돌려받을 수가 없고 하니까 협상을 맺어갖고 몇 군데는 돌려받았지만 요르단과 서쪽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한테 준다는 말은 못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강 서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치구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해서 미국 중재로 걔네들 자치구역을 만들어주는 게 가자지구하고 요르단강 서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요르단강 지역을 차지했는데 요르단은 나 그쪽 영토 포기할게. 대신에 거긴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빠졌습니다. 그러한 요르단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을 해줘요.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군사 지원, 경제 지원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요르단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미국을 싫어하는데
그 나라가 아마 왕이 있을 거예요. 미국을 거부하면 자기가 뒤집혀지니까 미군 기지를 설치해서 지금 요르단은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망하니까 미군이 들어오면 안 망하죠. 미군이 들어와서 요르단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국교를 터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쏘는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오기 전에 요르단 상공을 제일 많이 지나오거든. 그 요르단에 있는 미군이 거의 다 맞춰서 요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반 이스라엘이 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스라엘에 맞서면 우리나라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과 국교를 트고 미국의 지원을 받습니다. 미국의 많은 돈을 받는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이집트야. 그래서 이집트하고 요르단은요, 아랍 국가이고 아랍어를 쓰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또 한 나라가 시리아예요. 시리아도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골란 고원을 뺏겼습니다. 골란 고원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일본은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그게 요르단강에서 흘러오는 물인데 요르단강 그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물이 모였다가 오는데 그곳이 골란 고원인데 그걸 차지했습니다. 그 시리아가 그걸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 점령지로 안 주고 있습니다.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합의가 안 됐어요. 요르단은 아까 합의해서 영토를 포기했지만 일부는 돌려받고. 근데 시리아가 그 독재자 정권이 있었는데 그게 54년 만에 붕괴가 되고 현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그 시리아를 미국이 지원해 줍니다. 근데 시리아에서는 IS라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요. 그들이 활동해 왔는데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시리아에 미군이 주둔해서 시리아 정부하고 IS를 소탕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과 수교는 안 했지만은 그 전 단계에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해안가로 붙어서 있는 또 하나 나라가 레바논인데 레바논은 중동에 있는 거의 유일한 기독교를 허용한 국가라 그럴까? 뭐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하고 뭐 총리하고 국회의장은 시아파, 수니파가 나눠서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도 미국하고 수교를 해서 미국하고 친하려고 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정서는 반미야. 그 대표적인 게 헤즈볼라야. 헤즈볼라는 제가 정당이라 그랬죠. 걔네들이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헤즈볼라를 박살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레바논도 헤즈볼라가 정권을 잡기도 어렵겠지만 잡는다 한들 이스라엘 못 이기면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처럼 그냥 이스라엘과 합의해서 내가 먹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게 낫잖아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만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까지 왔고 마지막에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깨지고 있는데 다 이스라엘한테 주먹을 맞고 그 다음에 미국에 돈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두 나라는 갔고 두 나라는 좀 아직 아니죠. 그리고 그걸 지나면 이라크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뭐 쿠웨이트 더 지나면 이란이 있는 겁니다. 근데 GCC 6개 중에서 바레인하고 카타르, UAE인가? 이 나라는 이미 또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어. 그런 나라들은 다 미군이 주둔합니다. 바레인에는 미국 5함대가 있고요. 카타르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 F-15가 들어가나 F-22가 들어가나 뭐 그건 좀 자료를 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라크는 이라크 전쟁으로 완전히 침략국가 돼버렸고 쿠웨이트는요. 이라크에 먹혔던 걸 해방시켜준 게 미국이잖아요. 그것도 돼버렸고. 그럼 사우디도 뭐 사실상 그 왕세자하고 트럼프하고 뭐 친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오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란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남은 게 예멘의 후티인데 후티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GCC 국가들이 잡을 거예요. 그럼 이란만 남은 겁니다. 이란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아랍들 전체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줄 아는데 예, 정서는 싫어할 거예요. 근데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돈 주고 힘으로 때리니까 돌아섰던 이겁니다. 이 중앙아시아 그쪽에 튀르키예가 있죠. 튀르키예도 종교는 무슬림인데 그들은 인종은 달라요. 말도 다른 거 튀르키예였습니다. 아랍어 안 쓰는데 그들도 정서적으로는 반미고 반이스라엘 국민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딱 선택해서 미국으로 가서 이스라엘과 수교했지 않습니까? 그 튀르키예가 국민연서 때문에 미국이 뭐 하는 걸 좀 반대하고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하는 거 방해도 안 합니다. 제일 먼저 무슬림인데 미국 편을 든 거는 튀르키예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가 가고 있는 거고, 레바논 됐고, 그 다음에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바레인. 끝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란만 남은 거예요. 지금 범아랍 국민 정서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싫어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못 당하니까 미국의 돈과 주먹, 이스라엘의 주먹에 못 당하는 겁니다. 옛날에 몽골이 고려를 30년 침공해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지배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지배층들은 몽고식 변발하고 몽고 공주를 받아서 부인으로 삼고 완전히 몽골화 됐잖아요. 그때 몽골 언어가 들어온 게 파스파 문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파스파 문자는 터키, 지금 뚜르키의 문자를 근거로 한 건데 그게 우리말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그 다음에 받침 있죠.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 게 파스파 문자입니다. 고려말의 사람들, 칙작들은 그 파스파 문자를 알았기 때문에 고려가 무너지고 나서 조선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태종이죠.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태조고 태종이죠. 태종의 아들이 세종.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세종 때 사람들은 파스파 문자를 아니까 초성, 중성, 종성으로 훈민정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때 그게 되면 바로 그 몽골화 됐을 때 고려가 언어도 그렇고, 다. 그 몽골의 힘과 힘에 눌려서 몽골화 됐던 겁니다. 그거 해방하는 과정이 조선 때 내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힘과 돈 앞에 버틸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러시아도 좀 버티기지만 버벅거리고 중국도 힘듭니다. 근데 언론은 자꾸 이번에 미군 조종사가 잡혀서 미국이 애먹었으면 하는데 미국이 조종사가 살해됐거나 생포되면 더 박살을 내겠죠. 근데 이번에 구했으니까 마음 놓고 박살을 낼 겁니다. 왜? 이란은 지금 고집 부리고 있거든. 아니 한 30년 전쟁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당장이 어떻게 다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이란의 발전시설, 이번에 부쉐르에 있는 원전 때렸다 그러는데 그 부쉐르 원전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재처리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못하도록 거의 박살을 낼 겁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거의 박살을 내고 이제 4월 6일까지 시간을 줬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항공모함이 두 척이 작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도양 하나는 지중해 쪽에 있는데 추가로 두 척이 가고 있죠. 이게 교대 목적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교대를 잠시 하지 않고 네 대가 다 몰려가고 같이 때리면 4개의 비행단, 쿠웨이트의 1개 비행단, 카타르의 1개 비행단, 이라크에도 있는 것 같고 한 6, 7개 해공군 비행단이 동원되면요. 와, 대한민국 공군이 한 전투 비행단이 8개인가? 대한민국 공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공군력인데 F-22, F-15, F-16도 별로 안 쓰고 와, 초토화되죠. 거기다 이스라엘까지 붙는다. 그리고 쭉 빠지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하든 말든 통제할 힘도 없을 거고 통제하면은 미국은 아쉬운 거 없고 중국이 제일 아쉬울 거고 그럼 세계가 나와서 어떻게 하겠죠. 이게 뭔가 하면 지도자 잘못 만나면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워낙 우주사령부까지 나와가지고 우주에서 뒤져갖고 제가 지금 미국은 그동안 From the Sea 해병대하고 항공모함 보내서 적을 잡았는데 이제는 From the Air, From the Space 우주에서 하늘에서부터 다 그러니까 땅속 깊은 데 있는 거는 옛날에 바다에서도 공격하기 어려운데 이제 다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다. 이 미국을 막을 나라는 없습니다. 큰 별똥별이 미국에 떨어져서 미국이 폭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1953년에 석기 시대였습니다. 석기 시대보다 더 했죠. 그런데 그 엉망인 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기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정희 대통령이 기를 쓰고 만들었고 그 산업화가 휘청거리고 할 때 전두환 대통령이 기를 쓰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자신감을 갖고 노태우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SOC 투자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도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세계 한 탑10의 국가로 올라오는데 몇 년 걸렸죠? 70년 걸렸죠. 이라는 저 많은 인구, 저 많은 석유를 갖고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저게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같은 지도자가 없는 나라의 비극입니다. 이제 북한이 그 꼴을 당해야 됩니다. 그 꼴을 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큰 틀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미국의 딱 힘과 돈에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북한이라면 딱 알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정 필요하면 그 세력을 제거하고 가버리죠. 뭐 그들이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든 말든 이건 또 갑니다. 자, 4월 6일 미국 시간으로 하루만 지나면 한국 시간으로는 4월 6일인데 내일 오후에 어떻게 될려나 찹찹합니다. 근데 아마 그 민간인들이 사는 데는 때리지 않을 거예요. 군사 시설은 거의 다 때렸고 이제 산업 시설을 때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미국이 계속 경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도망갔을 거예요.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이 충격과 공포를 주니까 싸우러 와 그래도 안 오고 싸우러 와를 외치는 지휘관도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가봐야 자기만 죽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격과 공포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이란에서 뭐 내전이 벌어지던 정치 싸움이 벌어지던 해갖고 그 민중혁명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라크는 안 났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외부 세력인 미국이 들어와서 후세인 쫓아내고 하니까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때 저항 세력이 있다, IS가 있다 한들 지금 거의 뭐 시리아에서 잡고 있으니까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중동 전체는 친미화되고 그걸 묶어서 중용판 나토를 만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